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마늘 전문으로 하는 W와트센터 W농원의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날씨 얘기 먼저 하자면 날씨가 정말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날씨가 완전 따뜻해져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직원들도 두꺼운 외투는 지금 벗고 이렇게 매장에서 일을 하고 농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옷차림도 이제 점점 더 가벼워질 건데 그렇게 가벼워지면서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봄이 점점 다가오면서 막 설레이기도 하고, 내 정원에 어떤 꽃을 심을까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상담하실 때 첫 번째로 요청하시는 게 그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해줘요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하고 싶으시면 세 가지를 이렇게 주로 하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정원을 조성할 때 선이 이뻐야 된다. 나무가 이렇게 완성됐을 때, 4, 5년 후에 나무가 완성됐을 때, 나무에 선이 있잖아요. 나무에 선들이 이뻐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뻐야 되는 게 색이 이뻐야 된다.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를 잘해서 꽃색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 다음 단풍이 들면서 꽃색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내 정원에서 선과 색만 아름답다라고 하면 향이 없으면 뭔가 좀 2%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 정원에 아름다운 향, 달콤한 향, 그 좋은 향들이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정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정원을 아름답게 해주는 나무들과 야생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향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향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향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을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산행두 이스라지라는 식물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앵두 따먹던 기억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때는 앵두가 정말 맛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맛있는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있는 맛은 아닐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전히 식용으로도 가능한 그런 산행두 이스라지를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산행두 이스라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지의 매력을 이렇게 어제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와이프한테 제 아내한테 오늘 산행도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할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매력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봄에는 꽃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열매 따서 먹고 가을엔 단풍이 아름답지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정원에 무한대로 심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정원에 막 무한대로 심어달라고 하는데 그 저희 병원도 이제 막상 이제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심을 공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야 심어도 한두 그루만 심으면 되지 더 이상 심을 데 없어라고 얘기했더니 저 뒤에 많잖아. 저 뒤에 그 앞에 그 빈터가 있거든요. 빈터에도 막 심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매력 있는 나무인데 한번 그 매력이 뭔지 한번 산행두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산행두라는 나무인데 산행두라는 나무는 잎이 피기도 전에 먼저 꽃이 펴요. 꽃이 먼저 피다 보니까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보면 줄기마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다 서 있잖아요. 줄기마다 꽃대가 서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 중에 하나가 산행두. 그리고 색감도 약간 핑크빛, 연핑크라고 해야죠. 연핑크빛의 꽃이 이렇게 피는데 너무 연핑크빛의 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산행두 이스라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사실 매장 안에서는 꽃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품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작년에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작년엔 그래서 택배도 아예 못했었어요. 그 택배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매장 안에서도 인기가 좋았던 식물인데 그 식물들을 올해는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송이송이마다 이렇게 꽃이 피니까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 데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열매가 또 달려요.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보시고 여름에는 산행두가 있잖아요. 그 산행두가 물론 한방에서 효과도 많아요.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하는데 저희는 약효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산행두가 사실은 뭐 건강 한약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산행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산행두를 굉장히 드시면 드시면 사실 어렸을 때 추억의 맛도 있고 그런 씁쓸한 맛이 있으면서 뭐 신맛이 좀 있으면서 단맛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추억의 맛을 느끼면서 한번 심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가을에는 어떤 매력이 있냐라면 가을엔 또 단풍이 이뻐요. 가을에 피는 단풍은 사실 뭐 가을에 단풍이 이쁜 나무들도 많지만 산행두가 봄에도 이쁘고
여름에도 열매가 달려서 이쁜 상태에서 열매도 따먹고 가을에 단풍까지 든다라고 하면 그런 매력 있는 나무가 사실은 흔치는 않을 거예요. 흔치는 않아서 제가 산행두를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했고요. 첫 번째로 산행두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키 같은 경우가 약간 크잖아요. 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도 이게 지금 나무 키가 1m 20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키가 1m 50에서 뭐 한 2m 정도로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키를 좀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잘라주게 되면, 꽃이 피고 나서 잘라주게 되면 앵두를 못 먹게 되겠죠. 근데 나무를 낮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꽃 피고 나서 한번 잘라주시면 다시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더 다복하게 올라오면서 키는 조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저번에서 키는 낮추면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분재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재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게 분재로 쓰시는 것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서 이렇게 내 정원에서 자연스럽게 키우시면서 키는 좀 낮게 키우면서 여름에는 앵두도 따먹고 가을에는 단풍도 보시고 하면은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키는 그 정도 크고 열매 같은 경우는 언제 열리냐면 한 7월 달 정도, 7월 달 정도에는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열매는 그때 되면 아마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7월 달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렇게 따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새들도 먹지 와서 새들도 와서 먹으니까 새들이 먹기 전에 제가 먼저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네, 네. 베란다에서는 지금 벌써 꽃이 필 거예요. 산행도 꽃이 베란다에서 벌써 필 거고. 그래서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잘라가면서 이렇게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 핀 다음에 자르면 앵두는 조금 열립니다. 밑에 있는 데서 조금밖에 안 열리니까 그건 각오하고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행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매력이 뭐냐면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나무예요. 병충해가 없을 정도로 병이 강해서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나무고, 우리나라 어떤 토종식물들 자체가,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토종식물에 빠져가지고 토종식물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토종식물들 자체가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는 식물들이잖아요. 그래서 토종식물을 심으면 내병성이 강해서 내 정원에서 키우기 쉽다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외래식물들도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내병성이 강한 식물들도 들어오는데 아마 우리나라 토양에 적응하고 뭐하고 검증하는 단계들이 거친 식물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식물들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검증받은 식물들을 내 정원에서 건강하게 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행두를 심는 장소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에 심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보세요. 얘는 햇볕이 잘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것을 좋아해서 해가 잘 드는 양지에 심어주시면 좋고, 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는 좀 크니까 야생화들보다는 많이 뒤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심을 것도 있고 앞쪽에 심을 것도 있어야 되니까 약간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 있고 열매도 드시고 단풍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토양 자체도 우리나라에 워낙 토종식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양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토양들이 약산성이 많잖아요. 그 약산성 토양에서 잘 크는 식물이라서 특별한 뭐 토양 그 토양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알칼리성으로 하기 위해서 보충제 같은 걸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심으시면 되는 우리나라 토양에 그대로 맞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완효성 비료 같은 걸 여름철이 아니라 봄철에 완효성 비료 같은 걸 좀 올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꽃도 굉장히 잘 볼 수 있고 열매도 튼실하게 맺거든요. 그래서 완효성 비료,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효성 비료를 좀 위에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정은 가지치기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내년에 꽃 보기가 제일 좋은데, 그러면은 나는 이 나무를 마지막으로 전지하면 언제 전지하면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한 마지막 전지 시기는 그 6월 달 정도까지는 전지를 해도 내년에 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기가 애매하죠. 그 열매 따는 시기가 약간 애매해서 우리가 열매가 6월부터 피긴 필 거예요. 열리긴 열릴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익으려면 7월이 됐는데 6월 말 정도는 전지를 해주셔야 내년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드시고 따시면 뭐 내년에 꽃은 못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전지 시기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행두를 우리 구독자님들 키우실 때 편하게 키우시면 굉장히 좋은 식물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토종식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에 잘 맞고 키우기가 쉽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친구들이 또 많아서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행두 이스라지, 그리고 산행두 이스라지 같은 경우는 택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키가 너무 크죠. 그래서 저희가 끝은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키가 크다 보니까 배송비가 하나의 배송비가 별도로 들어가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나무를 하는데 배송비 아깝다고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행도 이슬아지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나무고 아직은 이게 작년에 저희가 캐서 옮겨 놓은 건데 뿌리는 아직 안 돌아 있어요. 화분에서 뿌리는 아직 안 돌아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 땅에 심을 때 활착할 때 거의 하자가 안 닿는 나무니까 사다 심어도 괜찮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왜 뿌리가 안 돌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 저희가 잎이 떨어진 다음에 휴명기 때 이렇게 캐서 분해 넣어놨는데 아직 뿌리는 안 돌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나무는 팝꽃나무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팝꽃나무 잘 아시잖아요. 어,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좀 잠겨서. 팝꽃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전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토종식물이기도 하죠. 자생지가 우리나라, 원산지가 우리나라고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지일 정도로 원산지도 우리나라 나무라서 굉장히 우리나라 토양에 잘 크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팝꽃나무 같은 경우도 어떤 매력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정말 아름답죠. 아까 산행도 이스라지가 연한 핑크라고 했다라면 팝꽃나무는 보라색이죠. 보라색의 꽃들이 쫙 피는데 이 팝꽃나무 같은 경우도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이렇게 펴요. 꽃이 먼저 펴서 뭐 사실은 박태기 나무하고도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하나가 팝꽃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팝꽃나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스라지 할 때는 이스라지가 좋다고 하고 팝꽃나무 할 때는 그것도 심어줘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 꽃 같은 경우는 정말 말로 이 꽃의 아름다움을 설명한다라는 게 미안할 정도로 정말 꽃이 아름다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우리나라 토양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키 같은 경우가 팝꽃나무 같은 경우도 키가 좀 커요. 키가 커서 키가 작은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전지를 하면 전지할수록 아름답게 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분주를 해도 돼요. 이렇게 네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분주를 해도 될 정도로 분주를 해서 심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외목대로 하나씩 해서 외목대로 키워도 아름다운 나무예요. 근데 지금 사실 분주를 하면 하자 위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한 주 정도만 분주를 해서 이렇게 심어 보시고 뭐 새 덩어리 다관형으로 키워도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나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키워서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외목대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전지를 해줘가면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키워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팝꽃나무예요. 왠지 궁금해요. 팝꽃나무 개화 기간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노지에 있으면 4월 달 정도 핀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도 4월 정도 피는데 이제 중부지방 기준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좀 빨리 필 수 있고 베란다에서는 팝꽃나무도 지금 벌써 피지 않을까 싶어요. 베란다에서 벌써 필 정도로 벌써 폈대요. 그죠?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고 강추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팝꽃나무 자체가 개화기간이 굉장히 빠르고 베란다에서는 벌써 피었을 거고 노지에서는 4월 달 정도 피고 남부지방에서는 아마 3월 말 정도면 필 정도로 개화기가 빠른 식물이에요. 그래서 봄에 굉장히 화려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너무 화려한 걸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시시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팝꽃나무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 보라색이 이 줄기 전체가 다 보라색으로 물들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그 가정에서도 한번 심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베란다보다는 이것도 자생식물이다 보니까 우리 정원에서 더 아름다운 식물인 것 같아요. 그 키울 때도 정말 이스라지도 그렇고 팝콘나무도 그렇고 잘 키우고 번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삽목을 통해서 번식이 되거든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목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아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개체수 늘려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심어주시고, 심을 때 정말 그 너무 이렇게 배수가 안 된다 이런 데는 심지 마시고 그냥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시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위치도 지금은 현재 키가 한 80cm 정도 돼 보이는데 80cm 정도 된다고 해서 그 위치에 심지 마시고 키가 클 것 감안해서 좀 더 뒤로 가서 쉽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햇볕은 어느 정도 잘 들어야 되냐? 그냥 아예 그냥 하루 종일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와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고, 그 아까도 가지치기도 얘도 마찬가지로 전지는 언제 해주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전지하는 시기는 얘도 봄꽃들의 특징이 있어요. 봄꽃들의 특징은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해줘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해주되 될 수 있으면 장마 전에 전지를 해줬을 때 내년에 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마 봄꽃들의 90%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꽃들은 나무 수영을 다듬기 위해서는 나무 수영도 다듬고 내년에 아름다운 꽃도 보고 싶다. 그러면 전지 시기를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때 전지를 잡아 주시는데, 전지를 하실 때도 요령이 있죠. 이 눈점들을 보고 전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눈점들을 보고 전지해 주시면 좋은 게, 그런 데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올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눈점들이, 아, 이 나무는 이쪽으로 뻗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눈점 있는 방향에서 가지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쪽 부분을 전지해 주면 그쪽에서 가지를 뽑아서 훨씬 더 가지를 아름답게, 나무를 아름답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지할 때 키를 딱 잡고 이렇게 딱 전지하는 습관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점을 보시면서, 아, 이 나무는 바깥쪽으로, 여기서는 바깥으로 가지가 나와야 돼 하면 그걸 봐가면서 전지를 하면 훨씬 더 아름답게 나무를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보라색 꽃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팝꽃나무를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분갈이다 보니까 처음에 뿌리가 어느 정도 활짝 될 때까지는 물을 좀 자주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좀 넉넉하게 주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났다 싶으면, 너무 자주 준다고 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겉흙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잘 관리해서 물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도는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에는 이제 물을 좀 덜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아름다운 팝꽃나무가 그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팝꽃나무 소개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그리고 심어 주실 때 약간 둔덕 만들어서 심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나무 중에 하나가 고강나무죠. 겹으로 피는 고강나무입니다. 겹으로 피는 고강나무인데 이 향기도 너무 좋죠. 사실은 팝콘나무도 향기가 좋은데 고강나무 향기는 너무 좋습니다. 고강나무 향기가 너무 좋아서 바나나 향과 그 오렌지 향, 그런 달콤한 향을 느낄 수 있는 나무가 레몬 향이라고 해야죠. 바나나 향과 레몬 향이 어우러지는 향인데, 그런 아름다운 향, 달콤한 향을 맡을 수도 있고, 꽃도 보면은 아름다운 순백색의 꽃이 딱 이렇게 피는데 봄에만 피느냐? 가을에도 피죠. 가을에도 피어서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봄에 필 때는 그 호강나무 같은 경우는 세력이 좋으니까 무조건 겹꽃으로 핍니다. 겹꽃으로 피는데 그 가을에는 가끔 훅꽃으로 피는 경우가 있어요. 세력이 약한 훅꽃으로도 피는데, 구독자님들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무가 바뀌었나 봐요. 겹꽃으로 피던 게 이제 갑자기 훅꽃으로 펴요라고 얘기하는데, 가을에 이제 조금 나무가 힘이 들다 그러면 영양이 부족하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헛꽃으로 필 수 있으니까, 그 헛꽃으로 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나무 세력을 좀 더 키워주면 벚꽃으로 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가을에 거름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을에 거름을 주시면 안 되고, 거름은 그쵸, 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봄에 줘서 6개월짜리 완효성 비료를 줘서 건강하게 키워 놓으면 그 나무 자체가
이제 세력이 좋아지면 가을에도 겹꽃으로 이렇게 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내 나무의 세력을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력을 좋게 만들 때는 질소, 인상, 가리가 있는데 그 줄기의 세력보다도 뿌리의 세력이 좋은 게 좋아요. 그래서 질소보다는 인상과 가리가 더 들어간 나무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과다한 양을 주시면 안 되고 훨씬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 질소와 칼륨을 질소는 줄기를 키우는 나무고 인산과 칼륨을 키워줘서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겹고강나무 같은 경우 꽃이 언제 피냐? 4월, 5월, 5월, 6월, 5월, 6월 정도에 피겠네요. 5월, 6월 정도에 꽃이 피고 가을에도 9월, 10월 달 정도 돼서 꽃이 피는 그런 나무고요. 이 나무 특징 같은 경우도 약간 햇볕을 좋아하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양지에서 심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늘에 심다 보면 꽃이라든가 나무의 생육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늘진 곳에 심으면 안 되고요. 반양지 정도 심어주시면 훨씬 건강하게 클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고강나무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나무가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여러 번 겹고강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토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토양에 잘 맞는 약산성을 좋아하고 외래종이긴 하지만 약산성을 좋아하고 물 주는 시기 같은 경우도 그 너무 이렇게 자주 줄 필요 없이 거의 자연에 의지해서 주는데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는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크니까 약간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나무를 아름답게 키우고 싶으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지를 언제 치는 게 적당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는데 얘 언제 전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 꽃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가을에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전년지에서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당년지에서도 꽃이 피거든요. 전년지, 당년지에서 같이 꽃이 피니까 봄에 꽃이 진 후에 바로 전지를 해주시면 새로운 가지가 올라와서 거기서도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으니까 가을에 전지하는 것보다는 봄에 전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겹고강나무도 내 정원에서 아름답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정원에서 정말 사계절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단풍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향도 좋은 그런 나무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생화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야생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할미꽃이 지금 3종이 있죠. 3종이 있는데 겹 할미꽃, 그 다음에 토종 할미꽃, 동광 할미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할미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할미꽃들이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식물이기도 하고 동광 할미꽃과 토종 할미꽃은 우리나라 토종 할미꽃이잖아요. 근데 이 겹 할미꽃은 육종을 사실 어디 나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고 씨앗 자체를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심은 그런 할미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씨앗으로 하다 보니까 할미꽃의 꽃을 몰라요. 꽃 색상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꽃을 랜덤하게 이렇게 저희가 발송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력이 약하다 보면 이렇게 애들 또 헛꽃으로도 피고 이렇게 겹꽃으로도 핍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겹꽃으로만 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헛꽃으로도 피기도 합니다. 헛꽃으로도 이렇게 피기도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는 겹꽃으로도 이렇게 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겹 할미꽃인데 헛꽃으로 피었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력이 훨씬 좋아지니까. 근데 할미꽃의 매력들이 있죠. 저는 할미꽃의 매력이 솜털 같아요. 이렇게 좀 가까이 갖다 대보라 그러는데 보시면 이런 솜털의 모양들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솜털 속에서 피는 꽃. 그래서 할미꽃과 뭐 다음에 소개해드릴 섬나루기도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좀 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런 야생화들과 다르게 우리 토종 할미꽃이라든가 섬나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스러움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광할미꽃이라든가 겹할미꽃, 토종할미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동광할미꽃을 저희가 직접 가져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2차 분까지 오늘로 끝나요. 2차 분까지 오늘 끝나는데
정선 쪽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뿌리가 완벽하게 돌진 않았어요. 오늘 발송이 되는 것까지는. 그래서 뿌리가 완벽하게 돌지 않은 동강 할미꽃이 오늘까지는 발송이 될 거고, 이제 다음부터, 내일부터 이제 발송되는 것들은 이제 뿌리가 돌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저희가 좀 더 키운 거죠. 좀 더 키워서 온실에서 좀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나가는 것들은 온실에서 키우지 않았고, 그냥 야생 그 상태 그대로 있었던 거라고 보면, 오늘 방송에서부터 나가는 것들은 온실에서 좀 키워서 뿌리를 완벽하게 돌려서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동강할미꽃도 다음 파스부터는 좀 뿌리가 돌려진 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할미꽃, 동강할미꽃, 토종할미꽃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섬 나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섬 나르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음지를 좋아하죠. 반음지 정도를 좋아하는데, 섬 나르기 같은 경우도 꽃이 굉장히 할미꽃과 비슷하게 이렇게 솜털들이 많아요. 솜털들이 이렇게 많아서 보시면 굉장히 솜털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도 이렇게 보여도 솜털이 보일 정도로 꽃이 아름다운데, 여기서 이 노루기처럼 생긴 잎에서 꽃이 펴요. 노루기처럼 생긴 데서 잎에서 이렇게 연핑크 계열의 꽃이 피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수줍어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꽃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청초하다고 해야 되나, 청순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청순 가련의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니까 우리 섬 노르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룩스 3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후룩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형태들은 다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지만 이렇게 자라면 한 35cm에서 40cm 정도 자라죠. 후룩스 같은 경우는 향후룩스라고도 하거든요. 향후룩스라고도 하고 차가후룩스라고도 하는데, 블루문, 핑크 퍼퓸, 화이트 퍼퓸 이렇게 3종이 있어요. 근데 블루문 같은 경우가 좀 색이 진해요. 블루민 같은 경우가 좀 색이 진하고, 그 다음에 블루 퍼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연한 색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 퍼퓸은 이제 화이트색이 피죠. 그래서 향이 정말 좋은 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향후룩스 하면은 굉장히 정원에 심고 싶은 야생화 중에 하나가 향후룩스일 정도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꽃이고, 내 정원에 향기를 심고 싶다라고 하면 꼭 향후룩스를 심어야 될 정도로 향기가 좋은 그런 야생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너무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가겠습니다. 나무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이건 흑인동이라는 인동의 한 형태죠. 인동의 한 형태인데,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질문도 하나도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혼자 달려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 이거 인동 같은 경우는 흑인동이에요. 일반 인동이 아니고, 그래서 잎이 보시면 이렇게 자엽의 잎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엽색의 잎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인동꽃이 피는데,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색이라고 할 정도로 좋고, 인동 중에서도 향이 진짜 강한 아이예요. 좋은 향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품종이고, 인동 같은 경우는 키도 정말 쏙쏙 크죠. 내 정원에 심어 놓으면 뿌리만 활짝 됐다라고 하면 키가 막 1m 이렇게 자라는 게 순식간에 자랄 정도로 키가 쏙 크는 그런 식물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거 인동 같은 경우는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울타리용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식재를 하시는데, 금방 이렇게 크고 잘 퍼지는 식물이고, 번식도 삽목을 통해서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삽목을 통해서 흑인동을 개체수를 늘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울타리 심을 때가 많다라고 하시면 몇 개만 사서 번식해서 심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흑인동은 번식력도 강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 빠짐이 잘 되는 그런 토양에 심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흑인동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원에서 연출하실 때는 넝쿨식물이라는 거 감안해서 지지대를 세워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내 벽을 이렇게 타고에 올라가고 싶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그냥 담벼락 밑에 심어서 그 담벼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향이 내 정원에 가득할 정도로 향도 좋은 그런 흑인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잎도 자주색이어서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있는 그런 인동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대화해주세요. 질문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키우기가 맞습니다. 이것들은 키우기가 쉬운 그런 식물들이고요. 등풀 사려고 했는데 품절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티엔낭 장미 넝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업데이트가 아마 그 이번 주 정도면 스마트 스토어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그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만약에 빨리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주문 전용 문자 있잖아요. 문자 주문 전용 번호로 이렇게 주셔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식물이니까 필요하시면 그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달려온 것 같고요. 그 항상 딱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약간 오늘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그 W농원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W가든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식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W농원 W가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